네, 이번에 전문가와 함께 신종 코로나 국내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지금 원래는 8시 45분에 2차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태우러 2차 전세기가 이제 우한을 향할 예정입니다. 오늘 도착한 그 1차 전세기로 도착한 교민들 가운데 18명이 발열 의심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거든요. 우선 네, 이 분들의 상태는 어떤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아직 그 추가적인 어떤 상태 증상이나 상태에 대해서 보고가 지금 아직 없고요. 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확진 검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 검사 기간도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조만간에 빠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확진 판정이 아니라면 이분들은 다시 그 격리 시설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우선 발열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독감이든 감기든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그 해당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로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지금 2차 좀 추가적으로 계속 검사를 검사를 해서 예. 양성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해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1차 전세기가 귀국할 당시에는 무증상자만 우선적으로 탑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네.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유증상자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네. 귀국한 후에도 발견이 됐었는데 네네. 이렇게 유증상자가 오는 과정에서 발견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 예. 온도라 발열 기준이라는 게 37.2도, 1도는 괜찮고 2도는 안 되냐 이런 식의 또 변화와 또 그런 기준과 또 오면서 다시 열이 더 날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 증상이 있으면은 어찌됐건 모시고 와야죠. 거기까지 없이 가시라고 하기도 어려운 또 그런 절박한 예. 사정도 있었을 겁니다. 예. 기내에서 갑자기 그렇게 뭐 증상이 바뀌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체온이야 계속 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라서 변화가 예.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 교민들은 350여 명이요. 아산과 진천에서 2주간의 격리 수용 생활에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외부하고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지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인 1실에서 생활을 하시고 화장실도 당연히 있고요. 식사도 소위 혼밥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든지 또 같은 격리돼 있는 분과의 그 면회라든지 그 접촉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매일 발열 체크하고 수시로 또 증상 체크도 해서 지속적인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또 접촉해야 되는 의료진들도 방역 대책을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방호복이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방호복을 취하고 그래서 안전 조치를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뭐 현지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의 경우 지금 당장은 무증상자를 우선적으로 귀국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유증상을 보이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시고 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예.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상태가 안 좋은데 뭐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옮기는 것이 환자 상태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지금 파견 가 있는 우리 의료 전문가와 또 방역 당국 전문가와 같이 현지 사정과 논의해서 예.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현지 파견 가 있는 전문가 의견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1차 전세기에서도요. 원래는 369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 한 분께서 중국의 검역을 지금 통과하지 못해서 전세기 타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현재 남아 있는 유증상을 보이는 교민들의 경우는 현지에서 어떤 관리를 따로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사실 그 부분에 우한에서의 그 예. 중국 방역 당국의 기준과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 우리 국내에서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통상적인 WHO에서 정한 기준, 우리나라의 격리 기준과 검사 기준, 또 확진 검사들을 똑같이 그건 전세 공통이니까 받고 있고요. 예. 격리돼서 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이 추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추가 확인된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모두 11명으로 늘었는데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거든요. 오늘 5분이 추가로 확진이 다섯 됐죠. 분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됐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확산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예. 가능성은 검사들이 확진 검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확진 검사 숫자 자체가 많아지면 거기에 유증상자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전파 속도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대처의 방안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오늘 5분이나 한꺼번에 확진 환자가 나왔기 예. 때문에 지금 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놀라시고 걱정하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2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3차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슈퍼 전파자가 등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슈퍼 전파자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당연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 전파자로 그 가능성을 준비하고 그에 예.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은 우리가 만만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슈퍼 전파자 같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겪었던 예.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2차, 3차 감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예. 지역사회 감염,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감염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됐다는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방역 방법, 이 관리 방법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관리 방법이나 검역 방법이 더 강화돼서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위기 경보를 기존 경계 단계에서 조금 더 격상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그것보다 사실 더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접촉자의 기준, 예. 즉 이 모든 거의 격리와 방어는 접촉자의 기준서부터 시작합니다. 접촉자의 기준이냐 아니냐, 접촉자가 아니면은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거고요. 접촉자의 기준이다 그러면 확진 검사에서 병원에 격리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모든 절차가 시작되는데 예. 이제 이 접촉자라는 거를 과거에는 환자 한 사람 찾았으면 그분에 대해 물어보고 확인해서 주변을 확대했다면 예. 이제는 이제 2차 감염, 3차 감염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걸 조사하는 시간 도저히 따라가지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좀. 환자 예. 증가 속도를.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이 접촉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예. 예를 들어 어느 날,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 이런 그 장소에 혹시 계신 지역 주민이 있었다면 신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오픈한 시스템으로 신고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찾아가서 일부 조사하는 형태로 하면은 지역사회 감염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역 방법, 관리 방법을 바꾸는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오늘 오후에 있었던 질본의 브리핑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전파 단계는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이게 지역사회 전파 단계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지역사회 전파 단계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거죠. 예. 다만 대규모의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 감염이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지금 모든 거의 기준과 대상은 우려가 되는 상황을 막고 예방하는 데 목표가 있지 지역사회 감염이 대규모 되고 난 다음에 조치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치료를 하는 임상의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역 당국과 같은 이런 예방을 하는 곳은 우려가 되면 사전적인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가 됐다 안 됐다, 또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됐다 안 됐다를 따지고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이런 논의를 할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일단 선제적으로 어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좀 더 뭐 방역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민들을 또 귀국 조치를 할 2차 전세기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저희 YTN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비행기가 우한에 도착을 해서 우한 시각으로 새벽 2시 45분쯤에 출발을 해서 우리 시간으로 김포공항에 내일 새벽 6시 반쯤에 이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전세기가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1차 어제 전세기를 똑같이 또 이동을 시키는 건데 네. 어제 귀국 조치하는 과정에서 유증상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혹시 오늘 그 2차 전세기를 통해서 증상자가 또 발견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또 이번에 귀국 조치하는 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검역 조치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우선 그 항공기 내의 소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 소독, 즉 모든 접촉 표면, 그다음 공기 내부 필터에 대한 부분을 소독을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오염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로 오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 검역을 강화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와 또 들어왔을 때 위험성을 고려해 봤을 때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 아시다시피 격리시설에 충분히 잘 격리하고 보호하고 한다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직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확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아니면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제가 조금 전에 뭐 슈퍼전파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 교수님께서는 슈퍼전파자로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슈퍼전파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슈퍼전파자라는 거는 사실 예. 의학적으로 뭐 정해진 진단명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다만 이런 감염병이 집단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좀 특이한 경우를 골라서 슈퍼전파자라고 우리 이름을 붙인 것뿐이고요. 예외적으로. 근데 메르스 사태 때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슈퍼전파 이름을 붙이려면 그 바이러스의 이 감염력과 치명력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예. 또 그것이 그 감염자가 과거처럼 이 가래나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크게 대량으로 바깥으로 뿜어내는 그런 상기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질병의 특성과도 관련이 돼야 되고 그것이 예. 병원이라는 곳 혹은 요양원이라는 곳과 같은 그런 오염 지역에서의 상황과 맞물려 있을 때 대량으로 확산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종합됐을 때 그 슈퍼전파자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의심이 되면 바로 그 점을 잡아야 되겠죠. 예. 그 점을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런 특성이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두 명 더 감염시켰다고 해서 그 슈퍼전파를 보고 그런 거를 조치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이 감염 역량을 집중시키는 거는 아직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유언 비어도 많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또 환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동 경로라고 하는 게 대면 접촉을 통해서 감염은 되겠지만 이동한 후에 그 장소에 시일이 지난 후에 지나간다고 해서 감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생존의 기한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통상적인 그 환경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대기 중하고 공기 중하고 이런 표면에 붙어서 바이러스 생존하는 것과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고요. 예. 일반 대기 공기 중에서는 이 바이러스는 뭐 짧게는 몇 시간, 길어봐야 뭐 12시간에서 24시간 되면 대부분 사멸합니다. 특히 실내가 아닌 예. 외부 대기 환경에서는 사멸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또 이런 이 공간에 이런 표면에 붙어 있는 거에서는 훨씬 더 사멸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하루나 이틀 지나서는 감염력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 감염 경로나 이동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좀 밝히기도 하고 또 근데 예. 그 부분에서 유언 비어도 많이 있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세히 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 어떤 환자분이 어느 지역에 어느 그 정확한 이름 뭐 식당명이나 병원명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런 곳을 거쳤다고 합니다라고 예. 보건당국들이 많이 발표합니다. 예. 예.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또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병원인지 어느 식당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불분명한 정보 때문에 유언비어가 더 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가기 싫고 아이랑 가기 싫으니까. 지금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어느 해당 지역에서 이 코로나 사스 바이러스 지금 최근의 상황입니다.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에게 모든 이 문자를 보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식당에 어느 날짜 몇 시에 그 환자가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지역 주민 중에서 거기에 계셨던 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 주십시오. 예. 필요한 조치와 검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홍보합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 자발적인 신고와 이런 사전 검색할 수 있는 그물을 촘촘하게 정부 당국이 나서고 시민이 협조할 수 있게 알려줍니다.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고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럼 누구든지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찾아볼 겁니다. 혹시 물어보고. 내가 그 시간에 간 그곳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유언비어는 예.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 땐 유언비어와 루머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점은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그 확진자의 동선을 지금 정부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음식점, 병원, 대형마트 이렇게 확진 환자가 갔던 곳을 정확히 공개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진 환자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를 방문한 분들의 경우에는 네.
내가 지금 솔직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뉴스를 네네. 보시면서도. 이분들은 평소보다 어떤 건강 상태를 좀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네, 당연히 뭐 보셔야 되고요. 예. 발열이 있거나 기침이 있거나 이런 통상 얘기한 감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예, 예. 또 그런 곳에 내가 감염자가 지나갔던 곳에 분명히 그 동일 시간대에 나중에 하루 지나서 간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동일 시간대에 바로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경우는 1339에 신고하셔서 추가적인 검사를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되는 격리 조치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1339에 신고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2차 전세기가 우한으로 출발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예. 보고 계십니다. 이제 뭐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이상 정확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방역 대책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아마 방역 당국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지역 사회에서의 그 감염을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서의 이 감염 대응 능력도 확산시키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노력과 발표도 있었고요.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이런 국내에 유입된 환자를 관리하고 막기 위한 부분은 노력을 하지만 예.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정부 법무부처에서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 체계는 좀 예.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조금 전 방금 2차 전세기가 중국 우한으로 출발한 모습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님과 함께 지금 국내 신종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